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금주의 명사 초청 두 번째 코너, 우리 누구신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파워 블로그의 원조, SNS의 원조 슈퍼스타, 수많은 수식어가 사실은 너무 많은 분인데, 저는 오늘 그런 수식어를 내려놓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딱 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사시는 요리 연구가 문성실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성실입니다. 네. 사실 우리 문성실 선생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개인 유튜브 채널하고 라방에서도 거의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 네. 제가 못해서. 우리 초등맘 어머님들과 대한민국 맘 애청자분들이 카페랑 유튜브가 많다고 제가 집까지 찾아가고 조금 살을 많이 붙이면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사실 블로그 시작과 요리 시작이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SNS 친구자 블로그 친구를 10년 전에 됐거든요. 10년간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두 초등학교 꼬마 친구들 일한다고 맛있는 것도 잘 못 해주고, 그래서 노트에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블로그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담긴 요리는 내가 따라하면 사랑받는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결혼 10년 차이거든요. 이제 5살짜리 꼬마 아이 아빠가 됐지만, 근데 또 때마침 우리 문성희 쌤 홍보는 절대 필요 없어요, 사절이에요 이러시는데, 에어프라이 119라는 책이, 레시피라는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제 소환으로 이거 책 좀 줄여주세요, 창피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정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반장 성격을 아시겠지만 홍보해달라고 홍보해주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은 책을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1부, 2부 정말 1시간, 벌써 5분이 지나가서 이제 55분밖에 남지 않고, 오전하고 달리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우리 어머님들이 좀 많이 주신 질문이 있는데, 공기를 띄워서 음식을 튀긴다. 전 에어프라이가 출시되었을 때가 이제 2011년? 근데 2012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느 제품이었죠? 조금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에어프라이어가 필립스. 필립스. 저희 집에도 제품이요. 있어요. 돈만 비싸고. 비싸죠. 그때 30만 원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처음 들어왔죠. 그 에어프라이가 사실 집집마다 한 대씩은 있는데, 사실 맛있게 요리하는 부분은 잘 못하고 집에 노는 집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도 사실 놀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딱 지지난주에 딱 책 나오자마자 사면서 딱 보니까 너무 쉽고 아이들한테 특히 해주고 싶은 요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책 제목이 제일 어렵잖아요. 이게 참 이름이 제일 어려운데, 에어프라이 119 레시피 이거 어떻게 이 이름이 결정되었는지 좀 물어봐달라고 하시네요. 처음에 에어프라이, 저는 요리책을 최근까지 9권을 냈어요. 근데 저는 요리책을 낼 때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그 요리책이 사보시는 분들이 되게 알차다. 그 다음에 되게 많이 들었다, 요리가. 따라할 요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서 요리를 많이 넣는 편인데,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요리 레시피를 100개를 할까 하다가, 100개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119개의 레시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19개의 레시피를 넣고요, 일부러. 그 다음에 우리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18살이니까 저희 아이 어릴 때 좀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그 삐뽀삐뽀 119, 그 다음에 119 레시피 이래가지고 저기 이유식 이런 식의 책이 있어서, 그 책이 엄청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119가 들어가면 오래오래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119개가 레시피가 들어가고, 또 뭔가 119 하면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SOS 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9 레시피, 에어프라이어 119 레시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또 119개. 사실 저도 저희 책 이번에 넣을 때 88가지 비법하면서 주제가 88개였거든요. 88개. 이미 초등학교 자녀는 이미 다 키우셔갖고 제가 책을 드릴 기회가 없네요. 자, 또
두 번째 질문이 네. 성실아, 너는 요리 천재다 라는 네. 말을 들었을 때 네. 세상의 싫음은 다 잊은 듯 행복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문성실 요리 연구관님께서는 나에게 요리는 네. 어떤 의미인가? 네, 라고 주셨어요. 요리는 네. 음식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 밥이잖아요. 밥. 네. 저는 밥이 주는 그 따뜻한 느낌, 온기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있어서 요리의 의미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 온기를 저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밥의 온기를 떠올립니다. 네. 진짜 이 엄마들의 마음이 담긴 요리라는 거는 역시 사랑이네요. 네네, 맞아요. 아빠도 사랑인데. 챕터에 따른 구성도 정말 알차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오븐, 튀김기, 그리고 에어프라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또 어떤 점이 있을까라는 질문도 계셨고, 문성실 요리 연구관님께서 생각하는 에어프라이어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책에서 보면 에어프라이어를 오븐에 비유하시던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질문 많이 줬죠. 네.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 정리 잘 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전자레인지도 사용하고 그쵸. 계시고 뭐 튀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계신데 왜 굳이 에어프라이어를 써야 되나? 여러분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오븐 많이 썼어요. 그쵸, 미니 오븐 오븐. 썼죠. 네. 예, 그 미니 오븐 책도 사실 제가 썼거든요. 근데 그 미니 오븐이 그대로 이렇게 밥통 모양처럼 한 그 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름을 공기로 튀긴다 이렇게 해서 튀김기라고 해서 그렇지 네. 사실 이거는 밥통 모양을 한 오븐이에요. 밥통 모양을 한 네. 오븐.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오븐이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에어프라이어에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그냥 내가 오븐에 뭘 요리를 했더라. 근데 저는 오븐보다 에어프라이어가 더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제가 지난주에 사실 캠핑을 갔는데 네. 오븐기는 사실 들고 이렇게 다니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 들고 다녀요, 저는. 들고 가갖고 네. 계속 고기 구워갖고 맞아요. 촥 넣으면은 제가 필립스컷 초창기에 쓸 때 저희 동네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그 콘도로도 놀러 가고 놀러 네.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놀러 갈 때 그 이마트 가방에다가 에어프라이어 들고 네. 그러고 갔어요. 가서 왜 애들 밥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불에 요리하는 동안에 에어프라이어에다가는 뭐 너겟도 튀기고 감자튀김도 튀기고 뭐 이런 여기에 튀길 수 있는 그런 윙 같은 거 고기 네. 같은 거 굽고 이러면서 동시에 해서 요리를 하니까 너무 좋고 저는 어디 놀러 갈 때 꼭 들고 다녀요. 네. 캠핑 좀 해보셨거든요. 캠핑, 네. 이 해보신 분들만 이 요령을 아시는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진짜 캠핑의 계절이 왔잖아요. 네. 간편한 에어프라이어 하나 딱 들고 가셔서 하시면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 신나게 뛰어놀고 오면 이제 어머님들도 편하게, 그리고 이거 사실은 아버님들이 잘하세요. 네. 책 하나 딱 드리면서 네. 오늘 당신이 요리 좀 해봐. 초보도 할 수 있어. 도반장도 한대. 이러면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이 에어프라이 용도를 튀김, 굽기, 토스트, 데우기, 베이킹으로 정의를 하셨던데요. 네. 가장 사용하기를 강추하는 순서라는 게 있다라면, 없다면 그래도 굳이. 저는 네. 에어프라이어를 튀김기라고 하는 그 정의보다는 그냥 오븐이 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굽고 데우다. 데우고. 근데 데울 때 우리가 데울 때 뭐 많이 쓰죠? 전자레인지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전자레인지보다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은 오히려 맛이 없어지는 것들이 에어프라이어에 데우면 네. 구우면 더 맛있어져요. 피자 이런 것도 구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례로 그래요. 피자 예를 잘 드셨는데요. 네. 피자 먹다 남았어요. 네. 근데 피자 먹다 남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전자레인지에다 다시 데우면은 맛이 없더라고요. 맛이 없죠. 네. 딱딱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 빵 부분이 딱딱해지고 약간 위에는 뭐 눅눅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한 3분 정도만 다시 그 데워주면 이거는 처음에 그 피자 이렇게 치즈 늘어났을 때 그 맛이 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자와
치킨 뭐 이런 거 다시 데워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다 데우면 세상 맛이 없어. 네.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데우면 처음 그 먹었을 때 그 맛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소생요리예요, 이건.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쓰는 지금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좀 요리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사람들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쓰는 거를 약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뭐 무서워서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것처럼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요리를 좀 저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거에 맞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나중에 더 많이 쓰실 일이 생기면은 저도 필립스 쓰다가 바꿨거든요. 네네. 필립스 사실 그대로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더 스피드한 게 더 좋아서 좀 바꿨는데 나중에 더 유용하게 쓰시고 손에 익으면은 나중에 바꾸세요.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게 그냥 남자들이 사실 제품 사는 거 좋아는 하지만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막상 해보면 그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옆에서 애는 아빠 배고파 언제 나오는데 기다려 아빠 아직 10분 더 해야 돼. 이번에 제가 네. 아까 오는 길에 제가 픽업 갔다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데리야끼 소스. 데리야끼. 제가 네. 요즘 기억력이 좀 그래요, 여러분. 데리야끼 이 책 속에 데리야끼 이제 고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고 했는데 이렇게 굽는데 진짜 필립스로 시간이 너무 진짜. 제가 제시한 것보다 되게 오래 엄청 걸렸죠. 걸렸어요. 네, 저는 정말 3분 얘기하신 거 한 6분 가야 되고. 그러니까 2배 걸리죠. 네. 2배 걸려갖고 진짜 대용량을 좀 사고. 내가 좀 더 요리를 해서 이제 저희 집에 필요할 것 같아 사. 그렇게 나오면 바로 바꾸려고. 네네. 자, 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걸 더 많이 여쭤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서요. 네. 돈가스 튀김을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 돌렸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돈가스 하면은 요새 돈가스 자체가 튀겨져 나온 돈가스 상품들이 요새 많이 발달해서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돈가스를 다 튀겨져 나와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돈가스 일부러 또 다시 기름에 튀기는 거 싫으니까 튀겨져 나온 걸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돈가스를 튀겨진 거를 데워. 네. 그러면은 눅눅해지지 않나요? 네, 눅눅해서 이게 그 돈가스 덮밥에 올려진 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데우면 이 바삭함이 살아나거든요. 그 그래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가스 바삭함이죠. 그쵸. 우리가 요리가 되어진 것들이 요새 발달돼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이왕이면 더 맛있게 먹고 더 이렇게 현장감 있게 먹고 더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에어프라이어가 되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차이죠. 네. 역시 제가 요리 좀 해본 것 같죠, 여러분. 네. 남자 안 해보면 몰라. 뭐 차이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뭐 바삭한지 눅눅한지 좀 제가 많이 돌려봤어요. 네. 우리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신 상황에서도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원래 또 실력 있는 분들은 적석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에 질문 좀 받은 것들을 계속 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역시 에어프라이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통삼겹살 구이를 에어프라이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해보았는데 겉은 너무 타고 속은 잘 안 익더라고요. 뭔가 문제일까요? 대용량 에어프라이를 사용 안 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브랜드 차이일까요? 그런 것 같은데. 통삼겹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통삼겹은 삼겹살이 이렇게 점여져 있는 게 아니라 통이죠. 그렇죠, 이렇게. 통인데 보통 그 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요리를 할 때 온도가 너무 이렇게 빨리 익히고 싶은 마음에 온도를 막 200도 너무 높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겉은 타고 속은 안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쪼사서 다시 뭐 데우고 막 이렇게 돼 버리죠. 네. 그래서 통삼겹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공간이 필요하면 좋으니까 대용량에다가 하면 사실 좋고요. 그리고 탔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차라리 오래 익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통삼겹을 갖다가 보쌈을 해서 끓여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맞아. 저는 여기에 책에 나오는 그 통삼겹살이 저는 25분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쓰는 대용량은 그러한데 가정에서 쓰시는 작은 것들은 오히려 너무
온도를 높게 해서 빨리 익히고자 하게 되면 겉이 타고 타죠. 속이 안 익게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느긋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도는 한 170, 180도로 낮추시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늘려서 하게 되면은 좀 그런 문제들을 그런 면들을 좀 보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은 급속히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네. 170, 180도라고 좀 더 낮추고 네, 낮추고 예. 시간은 좀 더 길게 은은하게 과정하게, 했을 예, 때 좀 예, 겉에 안 타고.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차이나 이런 차이는 아니다. 그런 차이도 물론 있죠. 있는데? 왜냐면 기종 따라 틀리죠. 기종 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동일한 기종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레시피에다 항상 써놨어요. 에어프라이어 기종 따라서 온도와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달라질 수 네. 있다. 저도 그건 본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다 써놨어요. 음. 왜냐면은 그거는 제가 쓰는 거는 뭐 지금 그렇죠. 공산국가처럼 다 똑같은 거 써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에어프라이어 브랜드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쓰는 기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저는 이제 표준만 제시하는 거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에 맞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사실 이게 통삼겹살 굴을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거 하나만 잘해 먹어도 네. 그냥 뽕을 뽑아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육점에서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 통삼겹 그래서 아예 마리네이드를 해서 팔아요. 다 이렇게 겉에 양념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그냥 정육점 그 사장님들이 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사람들이 이제 늘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 업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육점도 그렇고 사실 대기업들도 지금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거 하나 캠핑 가고 네. 딱 해갖고 딱 먹으면 그쵸, 정말 맛있을 그쵸.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책을 읽어보면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네. 이 질문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애청자분들이 사전에 네. 질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네. 제가 이 책을 PR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제가 원본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82,000 초동맘들께서 질문을 먼저 주신 건데요. 네. 네. 이 중에서도 가장 네. 애착이 가는 레시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애착이 가는 챕터 레시피. 챕터. 네. 제가 이렇게 그 요리 그 목록을 되게 책 쓰는 사람들이 어떤 목차로 할지가 되게 그런 최대 고민들을 고민이죠. 많이 하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챕터를 나누고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정말 그 분류별을 잘 했고 그 중에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빵빵빵 요리가 되게 괜찮다 재밌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빵빵빵 요리 레시피만 20가지가 넘게 넣었거든요. 이 책 안에 빵빵빵 요리만 20가지가 빵빵빵 요리가 뭐냐면 시중에 뭐 식빵이나 바게트나 뭐 또띠아 뭐 이런 또띠아. 여러 가지 뭐 모닝빵 뭐 이런 빵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레시피예요. 네. 제가 그 레시피를 개발할 때 나름 그 염두에 두고 만든 레시피인데 뭐냐면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순위 중에 네. 제일 자영업을 많이 하는 그 업종이 뭔지 아세요? 빵이 아니고요. 커피? 카페예요. 카페? 네. 카페가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 중에 1위예요.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이 10만에 육박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방송하기 위해서 카페 가서 커피를 이렇게 샀잖아요.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커피를 팔고 똑같이 이렇게 뭐 갖다 먹는 빵을 파는 것보다 저는 그분들이 좀 남다른 다양하게. 레시피로 뭔가 그 집만의 시그니처 빵 메뉴를 갖다가 좀 해야지 오시는 고객들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빵빵빵 메뉴는 우리가 시중에 있는 빵을 사다가 조금만 정성을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도 있지만 오히려 카페 사장님들이 이걸 보고 조금만 내가 응용하면은 우리 집만의 그런 빵 요리를 개발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만든 레시피라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카페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이렇게 어떤 메뉴 해보세요라고 컨설팅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응용해 보시라고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에어프라이어 없는 분들도 보시면 좋지만 저는 우리나라 카페 사장님들이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제가 저도 딱 보는 순간 네. 그게 전 빵빵빵인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네. 단지 이 다양한 빵을 만드는 부분 넣는 순간
그래 이제 나는 오늘부터 우리 아들한테 네. 무한 사랑받는 아빠가 될 수 있어. 네, 네. 우리 빵돌이 만들 수 있어. 네, 그래갖고 네. 근데 말씀 주신 거 전도 공감하는 게 커피 가게를 가면 네. 커피는 조금 다양하게 팔긴 하는데 진짜 그 서브 메뉴는 그쵸. 너무 획일적이에요. 이 집 가도 획일적이죠. 있고 저 집 가도 있고 그쵸. 굳이 뭐 우리 네. 김민숙 대표님 뭐 먹고 살 제주도 가서 처음에 올리신 유튜브가 뭐였냐면 제주도 스타벅스는 내륙의 스타벅스하고 다른 것들 판대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놀랐어요. 근데 딱 그 얘기가 지금 딱 생각나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 119에 나오는 빵빵빵을 보고 네. 좀 자기만의 커피 네. 사장님들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네, 저는 그러셨으면 네, 좋겠어요. 같이 내놓으면 네. 커피도 그 집 가서 먹죠. 네, 그쵸. 아, 그럴 것 커피와 함께 나오는 빵 메뉴가 여기는 이런 게 신기한 게 나오네. 그러면은 나오네. 이거 나는 커피 먹고 우리 애는 이 빵을 좀 사줘야 네, 되겠다. 네, 우리 그치.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많이 또 맞아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자, 다음 질문은요. 지금까지 사실은 책 엄청 많이 출간하셨잖아요. 네. 네, 엄청 많이 출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 남는 책이 있다라면 어떤 책인지 이유는? 네, 제가 낸 책 중에 사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문성실의 아침, 점심, 저녁하고 문성실의 냉장고 요리예요. 저 냉장고 요리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 냉장고 요리하고 아침, 점심, 저녁 책이 네. 다 10만 부 넘게 팔렸어요.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그 책을 낼 때만 해도 그 냉장고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순위 그 네. 교보에서 전체 순위 5위도 해봤어요. 전체 베스트셀러 순위. 국내외 베스트셀러. 네, 와, 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네, 책인데요. 그 책은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애착도 많이 가요. 예, 일단 그 책을 보시면 뭐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아실 텐데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많이 판매가 됐으니까. 네. 그 책에 그 노란 표지인데 이렇게 냉장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일러스트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그림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제목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레시피를 만드는 그런 거라서 저는 냉장고 요리 그 책이 가장 애착이 많이 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낸 책들보다 그렇죠. 저도 근데 그 책을 아직도 네. 보통 우리가 시간 좀 지나면 네. 책을 이렇게 팔거나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책을 가지고 책을 왜 있는데 팔아요? 책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연말에 네. 초동만 카페로 들어온 수많은 책들, 새 책들을 줬고 네, 기부를 위해서 네. 네, 좋은 가격에 해서 기부를 차라리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네, 하는 그거를 이제 그렇죠. 장학금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사실 냉장고 요리 책이 최근에 그 TVN인가요? 방송 책을 정확히 모르는데 냉장고 요리 있잖아요. 셰프들 나와서 연예인들 냉장고를 네. 열어서 있는 네. 걸 요리하는 그거 사실 원조가 문성실 쌤이에요. 네 맞아요. 저작권료 내셨나요? 방송 관계자분. 괜찮아요. 저도 그거 네. 보면서 네. 냉파 요리가 결국은 그건데 맞아. 냉장고 요리인데 딱 보는 순간 이거 네. 원조 따로 있는데 네. 저렇게 한국 방송 컨셉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괜찮아요. 들어요. 저는 그런 거에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빵빵빵도 막 쓰시라고. 네 맞아요. 넣어놓으신 저는 거죠. 그 뽕을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한 권을 보시면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책을 항상 썼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요리를 보여드리고 싶다, 알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쿠킹 클래스를 해도 되지만 이 책 한 권 만 얼마 하는 이 책을 보고 내 요리로 몇 가지만 만들어도 이거는 정말 뽕을 뽑는 거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시죠? 이번에 또 그렇다고 책 판매도 포기를 사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네.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문성실의 에어프라이어 TV요. 문성실의 에어프라이어 TV 딱 가시면 이 요리를 직접 하는 걸 하나씩 올라오세요. 네. 사실 뭐 책을 안 봐도 유튜브가 너무 잘 해놓으셔갖고 영상 하나 올라오면 뭐 당일날 조회수가 뭐 한 4천, 8천 나오시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 정말 책에 사실은 유튜브의 그 영상을 통해서 요리법 올라온 걸 기다리면 너무 많이 기다려서 저는 책을 샀어요. 그리고 저희 또 도반지 마음사 TV 작가님도 책을 사서 지금 보고 계시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사실 이 책은 제가 볼 때 도서관에 비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도서관에 비치되지 말고요. 다 한 권씩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여러분? 도서관에 딱 한두 권 있는 거 갖고 와서 너 혼자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더라도 이게 이렇게 좋은 책이었어 해서 가서 인터넷으로 바로
바로 주문을 하셔갖고. 저는 네. 사실 앞으로 요리책을 낼 생각은 없어요. 더 이상. 아. 근데 에어프라이어 레시피 책은 낸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면서 네. 이걸 옆에 두고 마치 지침서, 바이블 같이 그렇게 그냥 보면서 늘 이렇게 네. 쓰시라는 차원에서 그냥 일반 요리책은 사실 앞으로 낼 생각이 없는데 에어프라이어 레시피 책은 지금 이것도 냈지만 지금 이건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왜 사용 설명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러실 것도 같아요. 근데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네. 조금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뭐가 점이요? 아쉽냐면 딱 보면 이제 데리야끼 한다. 그럼 데리야끼 소스부터 이렇게 세트로 그냥 주문만 왔으면 좋겠는데 오뚜기 가서 오뚜기 거 사세요 하고 다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사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거는 또 다른 사업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다 하려면 그 소스들 다 그 유통기한이 다 존재하고 그러는데 또 내가 어떤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재료를 사러 가는 것도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수고 정도는 하셔야죠. 맞아요. 네, 수고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요. 또 반면에는 네. 그래서 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가더라고요. 이 책을 낸 이유가 뭔가를 상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요리를 내가 가지고 있던 요리 지식을 다른 네. 사람들이 네. 아이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네. 행복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네. 이것도 사회적 재능 기부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질문이 딱 그 뒤에 질문을 이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큐레이션 쇼핑몰 푸드샵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파워블로그이자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프라이 119가 에어프라이를 구입한 초보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책이 아닐까 싶은데 아주 쉬운 요리부터 일품 요리까지 쉽게 접할 수 있고 좀 모르겠다 싶으면 문성실의 에어프라이 TV나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애청자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블로그도 계시죠? 아시고 네. 또 거기에서 시작해서 뭐 저 같은 바람이 있는 분들 때문에 시작하신 게 또 푸드코드였고 쇼핑몰이었고 네, 푸드샵이었고 네. 여전히 블로그 운영이나 또 그게 또 유튜브로 통해서 요리하는 거를 사실 이 제작하는 게 다 비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컨텐츠를 무한으로 제공해주고 계신데 최종적인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아름답게 생존하고 하는 게 저의 아름답게 꿈이고요. 생존. 네. 푸드샵은 정체성이 뭐냐면 제가 공동구매하던 상품을 잘 모아서 판매하는 문성실의 꼼꼼한 선택 쇼핑몰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푸드샵을 애용해주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선택과 저의 어떤 그런 제가 이렇게 선택한 상품들을 믿고 구매해 주신 분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 브랜드 문스키친도 만들었잖아요. 그거 네네. 역시 저는 정성스럽고 참된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요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요리의 어떤 맥락이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 저는 이제 에어프라이어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에서 전자레인지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차원에서 이 책을 냈고 또 에어프라이어 TV를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어프라이어 그러니까 유튜브에 또 고객들이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깜짝 놀란 게 제 블로그에서 유튜브를 소개한다고 유튜브로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는 더 젊은 친구들이 내가 에어프라이어를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영상으로 다 공부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상으로 공부하는 또는 그런 사람들한테 문성실은 에어프라이어를 이미 잘 쓰고 있고 그런 활용법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또 저를 그렇게 알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재밌고 하니까 즐겁게 그냥 하고 싶은 게 즐겁게 일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또 인정받고 또 그러면서 오래오래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그냥 저의 꿈이에요. 네. 사실은 그 문성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만큼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에도 블로그에 방문자가 2-3만 명이고 저희 초등학 카페원이 82,000명인데 하루에 방문자가 한 35,000명, 3만이거든요. 근데 거의 같아요. 고정으로 회원 이만큼 가지고 있는 카페보다도 블로그 파워가 더 센 거죠, 사실은. 그럼 사실 거기서 조금 뭐 만족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매주 공부하러 끊임없이 공부하러 다니시고요. 네. 네. 또 이렇게 또
컨텐츠로 책으로 또 오픈한 것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책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직접 배우고 싶어 하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젊은 분들을 만나고 네. 자, 무한으로 이게 사실 노력하는 거는 끝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심으로 넘어가서 네. 이 질문을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어떤 결심? 어떤 미래성을 보고 시작하셨었나요? 아, 블로그요? 네. 아니요,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벌써 블로그 시작한 지 16년 됐어요. 네. 저희 아이들 18개월 때, 지금 저희 아이들이 그 18개월이었던 저희 아이들이 18살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애들 어렸을 때 시작했던 블로그를 16년 동안 했는데, 원래 이제 블로그의 시작을 그냥 저는 일기처럼 이렇게 쓰던 거였고, 워낙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를 올리게 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블로그 시작 저희 애들 육아일기 쓰다가 저희 애들 쌍둥이 키우면서 저는 쌍둥이 키울 때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아무 도움 안 받고 혼자 키웠어요. 그래서 근데 애들 키우니까 집에만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키우면서 뭔가 좀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 세상과 소통하고 좀 비슷한 사람끼리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 블로그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육아일기도 쓰고 그다음에 요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잘 해먹고 하는 거를 되게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오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요리 정보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네. 이제 블로그도 여전히 사랑받지만 유튜브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대조소가 씨 같은 경우도 이제는 3, 40대 어머님들이 유튜브의 주체다. 컨텐츠의 메카다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네. 어머님들이 사실 유튜브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네, 유튜브를 망설이는 어머님들께 좀 응원의 이야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주신다라면. 네. 근데 저도 유튜브 해보니까 진짜 블로그 하는 거의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종합 예술 같아요. 정말 다 잘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준비하시고 마음을 먹었으면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블로그 때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문성실 스님께서 시작했을 때 나의 일기, 네. 어떤 나의 그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누군가 많이 봐줘서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편안하게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는 개념. 네. 근데 직접 대화를 좀 남긴다. 네. 보여주면서 네. 남긴다. 네. 그렇게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네. 요리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아이들 옷 같은 경우도 수선이랑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렇죠. 교육은 본인이 또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분야 중에서 시작하면서 하면 뭐 그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에서 뭔가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 그때 금방 지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나의 어떤 실력을 쌓는 축적하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서서히 축적하다 보면 어느새 좀 어느 정도 뭐 몇 년 지나면 또는 당장 1년만 지나도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하셨으면 좋겠지 막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누구처럼 될 거야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생각 자체는 되게 난 제2의 문성실이 될 거야. 뭐 네, 이런 왜냐면 욕심보다는 저도 블로그 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유튜브 쪽에서는 하나도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시작하고 하는 이유는 시작 안 하는 것보다 해서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멀리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막 지금 당장 빨리 뭐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많은 구독자를 모아야 되겠다. 사실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거기에 내가 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에어프라이어 TV를 통해서 그런 컨텐츠를 좀 쌓아놓는 게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 마인드는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도반장의 맘싸 TV는 사실 초등맘이라는 큰 뒤에 엄마가 버티고는 있지만 이 채널만으로 치면 사실 1,600명이에요. 사실 1,600 구독자들을 위해서 사실 더 많은 채널에 섭외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라이브와 같은 방송을 와주셨으니까
그 마음이 진짜 순수함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